자, 다운로드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미 다운이 되었다는 말이죠. 오, 노노노노.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워치 5 구매한 후 반드시 해야 할 설정 1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워치 5 일반 모델과 워치 5 프로 모델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시계 페이스, 타일, 빠른 설정창, 애플리케이션 같은 기본적인 설정은 갤럭시 워치 4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측 상단에 링크 나갔으니까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비싼 스마트워치를 구매해서 시계 보는 용도나 전화 감지 용도로만 사용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잘 하셔도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셔도 되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착용 방향 설정입니다. 올해 2월에 원 UI 워치 4.0 업데이트 때 추가된 기능인데요. 오른쪽 손목에 착용하면 버튼이 이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체지방 측정할 때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워치 설정에서 자, 1번으로 들어가면 방향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왼쪽 및 오른쪽 손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버튼의 위치를 왼쪽으로 바꾸면 자, 이렇게 화면이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또는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버튼은 반대 방향으로 하고 싶은 분들도 있거든요. 입맛대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AOD 기능입니다. AOD는 초기 설정이 꺼져 있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켜줄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워치에서 빠른 설정창을 내려주고 이 시계 모양만 눌러주면 AOD가 활성화되고요. 자, 이렇게 화면을 끄고 확인해 보면 AOD가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또한 스마트폰에서 이 지침 모드가 켜지면 워치 5도 자동으로 AOD가 꺼집니다. 참고로 지금 이렇게 시계를 벗어 놓아도 AOD는 켜지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터치 민감도 설정입니다. 이 기능은 필요하신 분들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주로 코팅 장갑이나 비닐 장갑을 끼고 일하시는 분들이 설정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AOD처럼 정말 간편하게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자, 빠른 설정창을 내려서 자,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자, 맨 끝에 있는 이 모양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하지만 주의하실 것은 터치 민감도를 켜면 배터리 소모율이 증가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네, 확실히 터치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화면 끄기 및 스크린샷입니다. 앞에서 AOD 설정을 설명하면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1분으로 설정했을 때 이렇게 손바닥으로 시계 화면을 덮어주면 화면이 꺼집니다. 자, 그리고 워치에서 화면 사진을 찍고 싶을 때 홈 버튼과 뒤로 가기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캡처가 되고요. 자, 캡처된 사진은 스마트폰에도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스마트 싱즈 연동 설정입니다. 이 기능도 원 UI 워치 4.0 업데이트 때 추가되었던 기능인데요. 바로 워치 5를 착용하고 수면을 하게 되면 스마트 싱즈에 연동되어 있는 가전 제품들이 자동으로 전원을 끄게 됩니다. 특히 삼성 TV나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면 TV 보다가 잠이 들어도 알아서 전원을 꺼주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여러분들 밤에 TV나 전등을 켜두고 잠을 자게 되면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자, 먼저 이렇게 스마트 싱즈 앱으로 들어가서 여기 우측 하단에 메뉴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컴패니엄 앱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에 시계를 누르고요. 그리고 하단에 설정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스마트 기기로 편안한 수면하기로 들어가서 맨 하단에 있는 워치 수면 감지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제어하고 싶은 기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공기청정기를 지침으로 변경을 했고요. 삼성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어컨 온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TV 같은 경우도 전원 끄기를 할 수 있고요. 만약 와이파이 기능이 없는 구형 TV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마트 플러그 같은 것을 구매해서
전원 자체를 차단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내가 집에 있을 때만 실행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여섯 번째로 SOS 설정하기입니다. 워치5에서 달라진 점은 안전 및 긴급으로 기존 유용한 기능에서 빠져나와서 별도의 메뉴가 생겼고요. 아마도 워치4도 추후에 업데이트되면 동일하게 바뀔 겁니다. 자, 홈 버튼으로 SOS 요청으로 들어가면 홈 버튼 누르기에 4회 연속 누르기가 추가되었는데요. 그래서 3회를 누를지 4회를 누를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끔 오조작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경우가 있는데 하단에 보내기 전 카운트다운을 선택하면 5초 동안 대기하다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사이에 중지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낙상 감지로 들어가 보면 낙상 감지를 언제 할 것인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운동이나 레포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운동 중에만 사용을 선택하면 오작동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상단에 의료 정보를 기입해두면 추후에 의료진이 빠르게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입해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일곱 번째로 수면 측정 설정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설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수면에 들어가서 우측에 더보기를 눌러보면 여기 수면 코칭이 있는데요. 자, 들어가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주중 수면이 이틀이 모자라서 수면 코칭을 볼 수 없지만 이 이틀을 모두 채우면 내게 맞는 수면 코칭을 해줍니다. 거기에 맞게 동물도 보여주고요. 측정 기준이 있는데요. 전날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후 1시 30분까지 측정한 수면만 체크가 되고 전체 수면 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체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골이 감지도 꼭 체크해서 내가 수면 중에 얼마나 코를 심하게 고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측정한 것인데 이렇게 코를 많이 골았습니다. 심각하네요. 자, 여덟 번째로 삼성 헬스의 건강 관련 콘텐츠 활용하기입니다. 수면에 들어가서 맨 하단에 보면 연관 콘텐츠가 있는데요. 밤에 잠을 잘 때 활용하시면 정말 유용합니다. 자, 이렇게 콘텐츠를 하나 선택하고요. 그리고 자동 종료 시간을 설정합니다. 시간이 짧은 콘텐츠는 자동 종료 시까지 자동 반복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심지어 화면을 꺼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죠.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에서 이런 수면 관련 영상을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료 가입자만 화면을 꺼도 재생이 되기 때문에 유료 가입자가 아닌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삼성 헬스 메인 화면에서 여기 피트니스 탭에 들어가면 추가로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 등 여러 가지 무료 코칭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홉 번째로 워치5 전용 앱 설치하기입니다. 이제는 정말 워치5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워치 전용 앱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워치4가 초창기 출시되었을 때보다는 정말 많아졌고요. 워치 전용 앱을 설치하려면 워치 설정으로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맨 하단에 추천 앱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 인기 무료 시계 앱에 보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워치5 프로의 카카오톡, 스포티파이, 네이버 페이, 멜론, 유튜브 뮤직만 설치를 했고요. 그 외에도 네이버, 티머니, 풀로 자동차 리모컨 역할을 하는 기아 커넥트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골라서 설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설치할 때 그냥 설치를 하면 안 되고요. 자, 워치에 설치하려면 여기 더 많은 기계 설치 가능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눌러보면 여기 워치5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설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곧 설치 예정이라고 나오고 있죠.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자, 열 번째로 워치5 단독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유튜브 뮤직을 다운받았죠. 자, 워치5 프로에서 유튜브 뮤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악을 하나 선택해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최신 음악 믹스를 하나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바로 다운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저처럼 여러 가지 음악을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보통 LTE 환경에서 다운을 하시면 30분 정도 걸리고요. 지금 저는
집에서 와이파이로 다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받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두 다운로드를 완료했다면 확인을 시켜드려야죠. 자,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를 끄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치5 프로의 와이파이도 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버즈 프로를 연결해 주면 되는데요. 자, 오프라인 저장 콘텐츠 말고, 자, 여기 있는, 자, 이건 운동 슈퍼믹스는 스트리밍 음악이거든요. 오프라인 저장 음악 아닙니다. 자,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아무리 눌러도 재생이 안 되죠. 자, 오프라인을 눌러볼게요. 방금 받은 최신 음악 믹스를 눌러서, 자, 다운로드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미 다운이 되었다는 말이죠. 노노노노. 재생을 눌러보면 재생이 되죠. 자, 연결되지 않음 또 떠있죠, 지금. 자, 정리하면 워치5 프로 단독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하러 나가도 된다는 말입니다. 대신 실시간 지도는 사용할 수 없죠. 그런데 GPS를 켜고 운동을 하면 집에 돌아와서 스마트폰과 동기화하면 지도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고요. 자, 그리고 멜론 같은 경우는 무선 이어폰을 연결하지 않아도 이 워치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앱마다 다르니까 다양하게 활용하면 될 듯 합니다. 자, 11번째로 컨텐츠 관리입니다. 워치4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에서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그때 영상에서 나오는 대로 했는데 잘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치5에서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파일로 음악을 듣는 분들보다 스트리밍 서비스로 많이 듣기는 하지만 음질 때문에 파일로 듣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유료 회원이 아닌 분들이 이용하면 좋겠죠. 자, 먼저 워치 설정에서 콘텐츠 관리로 들어가서 곡 추가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곡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워치에 추가를 누르면 자, 이런 메시지가 뜰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워치 화면을 켠 상태에서 다시 시도를 하면 워치에 진동이 오면서 곡 추가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권한 보기에서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허용도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 스마트폰에서 다시 시도를 하면 곡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추가가 끝났고요. 네, 그리고 워치에서도 메시지가 옵니다. 자, 열기를 눌러서 네, 이렇게 바로 곡이 실행이 됩니다. 이게 음악 앱이 편리한 점은 워치5 스피커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무선 이어폰을 연결하시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12번째로 안전한 자전거 주행입니다. 이 기능은 원 UI 워치 4.0 업데이트 때 추가된 기능인데요. 업데이트 전에는 자전거를 탈 때 워치에서 측정이 되는 심박수를 스마트폰에서 볼 수 없었는데요. 자, 이제는 이렇게 워치5 프로에서 측정된 심박수를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타내 주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심박수가 얼마인지 워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전한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3번째로 회복 심박수입니다. 회복 심박수라는 것은 운동이 끝난 후에 심박수가 얼마나 빨리 안정화가 되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안정 시에 심박수로 빠르게 회복할수록 체력이 좋은 것입니다. 달리기나 걷기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운동하고 운동할 때마다 비슷한 심박수에서 운동을 종료를 하시고요. 이때 2분간 회복 심박수가 측정이 됩니다. 그럴 때는 일단 벤치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시면 되고요. 걷기나 달리기를 하고 나서 종료를 누르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하고 기록에서 확인해 보면 워치5 프로는 달리기이고 워치5가 하이킹을 한 기록입니다. 달리기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종료하고 165에서 이만큼 떨어진 것이고요. 자, 14번째로 땀 손실량과 최대 산소 섭취량입니다. 땀 손실량은 말 그대로 운동을 하면서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신기합니다. 수분을 체크하는 센서도 없는데 말이죠. 땀 손실량은 체격, 연령, 성별, 운동 강도, 심박수, 주변 온도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리기 운동 유형으로 선택하고 시속 5km 이상, 2.5km 이상 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운동 후에는 물이나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도 좋지만 과일이나 채소처럼 수분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좋다고 하네요. 수치에 915ml를 마시면 150%를 보충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1리터 조금 안 되는 물이죠. 이렇게 내가 마셔야 할 물의 양도 알려줍니다. 610ml는 내가 땀을 610ml를 흘렸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최대 산소 섭취량은 운동 중 내가 섭취한 산소량이 최대치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수치가 높을 겁니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워치의 운동 화면에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 화면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서 운동 화면을 눌러서 레이아웃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화면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15번째로 GPS 활용하기입니다. GPX 파일은 자동으로 인식되는 운동은 생성하지 않고요. 모두 수동으로 운동을 해야 GPX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동으로 걷기, 달리기, 자전거, 하이킹 등을 하시면 경로가 생성되기 때문에 GPX 파일을 생성할 수 있고요. 자, 왼쪽은 갤럭시 워치 5 프로로 걷기 운동을 한 것이고요. 오른쪽은 갤럭시 워치 5로 하이킹을 선택하고 운동한 것입니다. 우측에 더보기를 눌러서 보면 걷기 운동은 GPX 파일을 내보낼 수는 있지만 경로 메뉴는 없고요. 하이킹은 경로 저장도 할 수 있고 GPX 파일로 보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이킹과 자전거 타기 운동 모드는 경로 저장까지 나올 겁니다. 그리고 GPX 파일을 내보내기를 하면 저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성한 GPX 파일은 하이킹이나 자전거 타기에서 경로를 눌러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역시 역방향 경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공유되고 있는 GPX 파일을 사용할 때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럼 워치5와 워치5 프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두 모델 모두 워치에서 운동을 선택해서 운동을 했는데 모두 GPX 파일을 나타내죠. 차이는 워치에서 지도 화면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워치5 프로는 타일 중에 경로가 있어서 지도 화면을 워치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워치5는 타일에 경로가 없기 때문에 지도 화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워치5 프로는 경로만 있다면 단독으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딱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워치5도 워치에서 경로만 볼 수 없지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하이킹을 수동으로 선택하고 운동하면 스마트폰의 경로가 모두 저장되고요. 그 경로를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길 안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다만 워치5 프로의 장점은 배터리 용량이 워치5의 거의 2배 정도 되는 용량이기 때문에 장시간 등산을 한다든가 자전거를 탈 때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워치5 일반 모델로는 GPS를 켜고 장시간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를 하게 되면 배터리가 광탈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봉기 할 때도 느꼈지만 정말 워치4와 워치5 기능상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일부 몇 가지 기능은 워치4에서 안 되는 것은 추후에 워치4도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같아질 겁니다. 그것보다 워치4 초기 출시에 비해서 1년이 지난 시점과 비교했을 때는 완전히 기능적인 차이점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제가 만든 영상을 보시고 잘 활용했으면 하고요. 아무튼 워치5 같은 경우 최적화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성은 좋아진 것 같고요. 이상으로 갤럭시 워치5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을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